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자기출픽 등가속도 운동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전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64번 문제부터 선생님이랑 살펴볼게요. 자, 그림은 직선 위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를 0.5초의 간격으로 전부 다 찍은 사진을 나타낸 것이에요. 물체가 위치한 A, B, C, D 사이의 거리는 각각 0.1m, 0.3m, 0.5m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죠? A와 B 사이의 간격, 여기와 여기 사이의 간격, 이 간격이 0.1m 간격이라는 뜻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0.3m의 간격이라는 뜻이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간격이 0.5m의 간격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찍었습니까? 이 구간을 찍을 때 0.5초가 걸린 거고, 이 구간도 0.5초가 걸린 거고, 이 구간도 0.5초가 걸렸다라는 뜻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0.1m를 가는데 0.5초가 걸렸어요. 그럼 우리는 A와 B까지 가는데 평균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평균 속도를 계산하면 0.2m/s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겠죠? 0.5초분의 0.3m를 계산하면 5분의 3 소수로 환산하면 0.6m/s. 자, 0.5m를 가는데 0.5초가 걸렸어요.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 1m/s가 나오겠죠.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 속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죠? 0.2m/s에서 선생님 방해 금지 모드를 좀 할게요. 자, 0.2m/s에서 0. 얼마가 됐어요? 6m/s가 됐죠. 6m/s. 그 다음에 1m/s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럼 0.6m/s에서 0.6m/s로 속도가 0.4만큼 늘었어요. 자, 0.6에서 1까지 갈 때 또 속도가 0.4만큼 늘었습니다. 이때 간격이 몇 초인 거죠? 지금 전부 다 0.5초 간격으로 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가속도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속도의 변화량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 시간은 0.5초예요. 속도는 0.4m/s씩 변화를 했으니까 계산하면 0.8m/s 제곱이다. 자, 이게 가속도의 값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서 찾을 수 있겠죠. 그럼 기억,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0.4가 아니라 계산해주면 0.8이 되겠죠. 0.8m/s 제곱이다. 기억은 틀렸고, 자, A에서 D까지 물체 평균 속력. 자, 이 전체 평균 속력. 자, 어디를 구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전체 이 구간의 평균 속도를 구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이 구간을 가는데 총 몇 미터 떨어져 있어요? 0.9m를 가는 거죠. 자, 0.9m를 갔어요. 자, 걸린 시간은 몇 초입니까? 0.5초씩 3번 찍었으니까 1.5초 걸렸겠죠. 약분하면 5분의 3m/s 되니까 소수 환산하면 0.6m/s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해는 참이네요. 자, D를 지나는 순간 물체의 속력을 계산한다. 사실 이 문제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선지를 이해해서 푸는 데가 핵심이죠. 자, 이 선지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평균 속도의 정의를 조금 써줘야 돼요. 평균 속도의 정의를 좀 써줘야 된다. 자, 평균 속도가 원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T, V 여기 있을 때, 자, 이 V0의 속도 0일 때 V0였어요. 그럼 이 그래프가, 자, 이때 V의 속도에 T일 때 V의 속도였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이 둘의 평균을 낸 거죠. 정확하게 말해서 이 둘의 평균에 해당하는 이 지점을 계산할 건데, 이 지점은 정확하게 말하면 얘와 얘 딱 반절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자, 이 구간의 평균 속도가 1m/s다, 그죠? 그럼 이 구간의 평균 속도가 1m/s라고 하는 소리는 이 말이에요. 자, 이 선생님이 초록 색깔로 칠해볼게요. 자, 이 녹색깔로 칠한 이 부분에서, 진하게 녹색깔로 칠한 이 부분에서 두 개가 딱 대칭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이겠죠. 얼마? 0.65m입니다. 자, 이 물체가 이 0.65m를 지날 때 속도가 1m/s라는 의미예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면 얘가 0.5초라는 소리는 이까지 오는데 0.25초가 걸린 거예요. 그럼 앞으로 갈 때도 몇 초가 걸린 거죠? 0.25초가 걸린다는 뜻이죠.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D에서의 속력 V, T를 계산을 해보면, 자, 나중 속도는
자, 얘를 기점으로 풀면 되겠죠. 자, 처음 속도가 1m/s였어요. 그럼 더하기 가속도가 0.8m/s 제곱이고 앞으로 얼만큼 더 가야 되냐면 0.25초를 더 가야 되겠죠. 자, 얘는 소수로 환산하면 쉬워서 소수로 환산할게요. 10분의 8은 약분하면 5분의 4입니다. 5분의 4m/s 제곱. 그 다음에 앞으로 0.25초, 즉 4분의 1초를 더 가야 되겠죠. 그러면 1m/s 더하기 5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0.2m/s가 되니까 계산하면 1.2m/s라는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속도가 1.2m/s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속도가 0.8m/s였죠. 그럼 얘가 0.6이네요. 그럼 여기는 0.4m/s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가 0.4네요. 그럼 여기는 계산하면 0.2m/s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네요. 정지 상태였겠네요. 자, 그래서 A는 초반에 정지 상태였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쭉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결국 참이니까 답은 4번이겠구나. 요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상당히 좀 좋은 문제예요. 어떻게 변형을 하기도 좀 쉬운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는 선생님이 꼭 수시고사에 낼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수시고사 꼭 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를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5번은 빈출되는 문제예요. 자, 65번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기준선에 정지에 있었어요. 자, 기준선에 정지에 있었기 때문에 자, V0가 0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되겠네요. 자, 이 자동차가 직선 경로를 따라 자, 길이가 같은 세 구간 이동한 거리가 똑같다라는 뜻이죠. 자, 어떤 뜻이죠? 여기 선생님이 칠한 이 구간, 그 다음에 또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의 세 가지의 구간의 길이가 전부 다 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자동차는 구간 A와 C에서 각각 3t0와 2t0로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 A를 지나는데 3t0의 시간이 걸렸고 구간 C를 지나는데 2t0의 시간이 걸렸고 각각에서 등 가속도 운동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구간 B는 조금 독특한 아이죠. 이 구간 B, 파란 색깔로 칠한 이 부분에서만 등속도 운동을 했어요. 자, 등속도 운동을 구간 B에서 V0의 속력으로 운동했다는 건 이 구간을 들어갈 때 속도가 V0라는 거죠. 그 다음 나올 때 이 속도도 V0인 거예요. 즉 양끝값의 속도가 모두 V0니까 이 구간 B에서의 평균 속도가 V0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구간 A에서의 평균 속도도 구할 수 있죠. 왜? 정지 상태에서 V0가 됐으니까 2분의 1 V0. 얘가 구간 A의 평균 속도입니다. 자, 구간 A와 C를 그럼 비교를 해볼게요. 자, 구간 A와 C의 거리는 1대 1의 비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구간의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이 구간을 통과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3t0 대 2t0이기 때문에 3대 2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속력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이거 두 개를 곱하면 거리의 비가 1대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속력의 비는 2대 3이 돼야 되겠죠. 자, 2에 해당하는 값이 2분의 V0예요. 그럼 3에 해당하는 값은 4분의 3 V0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평균 속도는 4분의 3 V0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럼 구간 C에서는 어떻게? 속도가 2분의 V0가 이 양 끝의 시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구간 A를 지나는 데는 3t0의 시간으로 지났고 구간 C는 2t0의 시간으로 지났어요. 그럼 구간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구간 A와 비교해 볼게요. 자, 구간 A와 똑같이 1대 1입니다. 자, 이번에는 뭘 준 거냐면 자, 속력의 값을 먼저 줬어요. 자, 속력의 값이 1대 2입니다. 그러면 걸린 시간의 값이 2대 1이어야 되겠죠. 즉 3t0에 해당하는 값이 2입니다. 2분의 3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3t0의 시간이 통과하는데 걸렸다 라는 거. 그래서 등가속도 공식 안 쓰고 이렇게 평균 속도만 잘 써도 여러분들이 반절 이상의 문제를 정말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기억. 구간 A에서 물체의 평균 속도는 2분의 1 V0이다. 그렇다라는 걸 방금 풀었죠. 자, 구간 B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도 우리가 풀었어요. 자, 그 다음 구간 C. 이 구간 C의 끝의 속력이 2분의 V0다라는 것도 우리가 구해냈죠. 그래서 계산하면 답이 5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66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정지해 있던 자동차. 정지했으니까 여기 초기 속도가 0이었구나. V0는 0m/s 이렇게 나타내고 출발할 거예요. 자, 이 0초일 때
자, 기준선 P를 출발합니다. 기준선 P를 출발해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운동을 했어요. 자, 쭉 운동을 해서 10초 후 10m/s로 지금 얘를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자, P와 Q 사이의 거리는 각각 150m이고, 자, 자동차는 구간을 두 개를 잘랐어요. 어떻게 잘랐냐? 0초부터 5초까지를 하나 잘랐고, 그 다음 5초부터 10초까지 이렇게 하나 잘랐어요. 자, 이렇게 자르니까 각각 서로 다른 크기로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 부분, 이 5초일 때의 속도를 선생님이 지금 V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굳이 어떻게 막 가속도 공식을 쓰지 않아도 풀 수 있어요. 자, 요 부분부터 여기까지 다시 이게 지워지네. 요 부분부터 여기까지, 즉 0초부터 5초까지 이 자동차가 간 거리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평균 속도는 얼마예요? 0 더하기 V를 2로 나누면 되니까 2분의 V m/s. 얘가 0초부터 5초까지의 평균 속도입니다. 곱하기, 그럼 말 그대로 몇 초가 간 거예요? 5초 간 거죠? 5초. 그럼 지금 요거는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 칠한 파란 색깔 부분의 길이다, 거리다라는 거예요. 자, 더하기, 그 다음 초록 색깔 부분도 더해야 되겠죠. 자, 초록 색깔은 V 더하기 10을 2로 나눈가, 이게 초록 색깔 구간의 평균 속도입니다. 이걸 5초 걸렸어요. 자, 이렇게 해보면 초록 색깔의 길이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파란 색깔 구간의 길이랑 초록 색깔의 구간의 길이를 합치면 어떻게? 합이 나와야 되겠죠. 150m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선생님이 2분의 V 더하기 5로 떼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5V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5V 하나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산해주면 25가 나오겠죠. 자, 요게 150이 나와야 돼요. 자, 넘어가면 5V가 75가 되기 때문에 V가 25m/s다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요렇게까지 사실은 이 문제는 딱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더 물어봤어야 돼요. 자, 뭘 물어봤어야 되냐면, 자, 여기가 25m/s죠. 그럼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요?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속도의 변화가 25m/s. 자, 가속도도 계산해 볼게요. 자,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은 25m/s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 변화량이 5초입니다. 계산해주면 5m/s 제곱이 가속도의 크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속도의 자, 이 아이패드를 바꿨는데 쓰기 어렵네. 자, 요 구간, 자, 요 구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속도 변화량은 마이너스 15m/s가 되겠죠. 얘가 5초 만에 통과한 거니까 마이너스 3m/s 제곱이다. 요렇게까지 사실은 갔어야 돼요, 문제가. 오케이? 그래서 가속도가 5m/s 제곱이랑 마이너스 3m/s 제곱이 작용을 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직선 활주로에서 정지에 있던 비행기가, 자, 이까지 정지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 구간에서 초기 속도, 즉 V0가 V0가 0이다 라는 걸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자, 얘가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어요. 자, 이걸 라지 t 간격의 시간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0부터 라지 t까지 이동 거리는, 자, 여기까지는 s고, 그 다음 라지 t부터 2라지 t까지의 거리는 3s만큼 갔어요. 자, 그리고 저때 이륙을 했을 때 우리는 이륙 속력을 구할 거예요. 자,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자, 이렇게 나눠볼까? 자, 이 초록 색깔 구간과 이 파란 색깔 구간을 비교를 해볼게요. 자, 초록 색깔 구간과 파란 색깔 구간의 거리의 비는 S 대 3S니까 1대 3이겠지? 자, 거리의 비는 1대 3의 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시간의 비는 어떻게 되죠? 똑같이 라지 t 간격을 찍은 거니까 1대 1이에요. 그럼 시간과 속력을 곱해서 거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속력의 비가 1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우리 분수를 안 만들려고 선생님이 이때 속력을 2V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속력을 2V라고 잡으면 이 초록 색깔로 칠한 구간의 평균적인 속도가 이 초록 색깔로 칠한 아이의 평균적인 속도가 얼마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V라는 것의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구간의 평균 속도가 V죠. 근데 속력의 비가 1대 3이에요. 이 속력의 비는 엄격히 무슨 속력의 비입니까? 평균 속도의 비겠죠.
자, 그러면 이 구간의 속도가 v이기 때문에 이 구간의 속도는 3v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3v가 되려면 이 라지 et일 때 비행기의 속도가 4v여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까지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자, 걸린 시간은 지금 라지 t예요. 자, 걸린 시간은 라지 t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v는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값이죠. 결국 우리는 t와 s로 표현을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거속시 공식을 써볼까요? 자, 첫 번째 이 초록 색깔 구간만 해볼게요. 자, 초록 색깔 구간 거리 s는 속력 v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v라고 하는 값을 t분의 s 요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게 하나 나올 수가 있죠. 자, 다음 가속도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이 초록색깔 구간만 볼게요. 자, 초록색깔 구간 시간의 변화량은 t입니다. 속도의 변화량은 2v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3t까지 가야 돼요. 그럼 3t일 때 이때 이륙의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이때 이륙 속도를 v'이라고 합시다. 자, 이륙 속도 v'이라고 하는 건 초기 속도는 얘를 잡을게요. 그럼 우리는 할 필요가 없겠죠. 0이 되겠죠. 자,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얼마? 여기서부터 2까지 가는데 3t 걸리겠죠. 그럼 우리는 6v랑 같은 값이에요. 자, 환산해주면 되겠죠. 이 v 이 자리에 t분의 s를 넣어주면 되니까 t분의 6s가 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어렵잖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6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가 수평면 위의 점 P와 Q를 각각 15ms와 5ms의 속력으로 지나서 자, 점 아래서 정지한 모습을 보인 거다. 자, 50m 걷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천천히 해볼게요. 우선 이 구간에 양 끝값의 속력을 줬어요. 자, 양 끝값의 속력을 줬으면 쌤이 무조건 뭘 계산하라고 했죠? 평균 속도를 계산해야 돼요. 그럼 PQ 구간 동안의 평균 속도는 이 구간에서 얼마가 나옵니까? 15 더하기 5는 22죠. 얘를 2로 나누면 되니까 10m/s다 라고 하는 평균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10m/s로 50m를 가야 되니까 이 구간은 총 5초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평균 속도를 결국 속도의 변화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가속도의 크기는 자, 속도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10m/s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작용하는 시간이 5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m/s 제곱이라는 이 가속도가 작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얘는 정지 상태니까 0m/s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속도를 알고 두 가지의 속도 값을 알고 있죠. 그럼 우리는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0이라고 하는 값은 초기 속도 5, 그죠? 그 다음 더하기 AT인데 A가 마이너스죠.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걸린 시간이라고 하는 건 2분의 5니까 2.5초가 되겠죠. 그럼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2.5초가 걸렸어요. 자, 그 다음 이 구간에서도 지금 초록 색깔로 한 이 QR 구간에서도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2.5m/s가 되겠죠. 그럼 2.5초를 주니까 2.5ms를 갔어요. 그럼 이 아이는 거리가 얼마가 된다는 뜻이죠? 1m 갔다라는 뜻이죠. 맞나요? 쌤 계산 좀 잘못했나? 2.5 잠깐만 0 5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2t 맞지? 쌤 계산 똑바로 한 거 맞죠? 좀 살짝 지금 불안한데 맞게 계산을 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아니지. 자, 계산해주면 이거 두 개 곱해야 되겠죠. 미안합니다. 자, 이거 두 개 곱하면 4분의 25m 같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자, P에서 Q까지 물체의 평균 속력은 10m/s이다. 그렇죠. 자, 운동한 동안 가속도의 크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m/s 제곱이었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이면 2m/s 제곱이 되겠죠.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거리는 얼마가 된다? 4분의 15m가 된다 라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다 평균 속도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균 속도를 잘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7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1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하던 물체가 자, 점 A를 지난 순간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일정한 힘을 받았습니다. 그럼 얘는 일단 방향이 어떻든 간에 힘을 일정하게 받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아이도 등가속도 운동을 했겠구나. 그럼 이 수평면 물체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까지는 쭉 10m/s로 등속도 운동을 했겠죠. 왜냐 마찰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했다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반대 어떤 힘을 받아서 정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지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0m/s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면 자, 이제 뭐가 보이죠? 여기 이렇게 왜 계속 빨간 줄이 생겨 얘들아? 이 빨간색이 뭐야 정체가 대체? 뭐지? 이 빨간 색깔?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안 없어지지? 모르겠다. 이제 보겠어요. 자,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길이를 세면 한번 재볼게요. 너무 두껍다. 다시.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요 구간들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 구간은 총 얼마? 평균 속도가 얼마라는 거죠? 5m/s가 평균 속도가 되는 거죠. 자, 이 5m/s의 속력을 25m로 가려면 총 5초가 걸렸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속도도 바로 공식에 의해서 자, 5초는 자,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10m/s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m/s 제곱의 가속도가 붙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속도의 크기 절대값이니까 2m/s 제곱이 되겠죠. 자, 정지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몇 초가 됩니까? 2.5초가 아니라 5초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평균 속력은 10이 아니라 5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자, 계산해주면 답은 몇 번이 됩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답은 1번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7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잘 나오겠죠. 자,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가 속력 V로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 기준선 B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준비 식당 하면 A와 B는 동시에 통과하는 거예요. 동시에 통과했는데 얘는 이렇게 쭉 달려오던 애가 얘를 통과한 순간 정지 상태 자, 이렇게 온 순간 여기서 정지 상태에 있던 B도 같이 준비 식당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L만큼 이동했을 때 B가 3L만큼 이동을 했는데 이때 A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B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어요. 그럼 A는 기준선을 V로 통과했다는 건 이 구간도 V로 통과를 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 말은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가 A는 계속 V로 일정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얘는 결론적으로 준비 식당해서 스톱까지 같이 잰 거죠. 그렇기 때문에 A, B는 지금 현재 이 문제 조건에 따르면 운동 시간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A와 B가 움직인 거리의 B는 어떻죠? 자, A는 L만큼 갔고 B는 총 3L만큼 갔어요. 그러면 1대 3의 거리 B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운동한 시간은 같습니다. 운동한 시간은 1대 1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눠주면 속력이 나오겠죠. 그럼 속력의 B가 1대 3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A가 이 구간의 평균 속도가 V였다라고 하는 것은 B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는데 평균적인 속도가 3V여야 돼요. 그럼 정지 상태와 이 값을 계산했을 때 평균 속도가 3V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6V에 해당하는 속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총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그럼 정확하게 얼마일까 계산을 해보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겠죠. V분의 L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B에서 하더라도 3L분의 3V가 되고 A에서 하더라도 L분의 V로 똑같겠죠. 그럼 시간은 V분의 L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은 우리는 이 아이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특히 누구의? B의 가속도겠죠. A는 가속도가 0이겠죠. 자, 속도 변화량은 0에서 6V만큼 됐기 때문에 6V가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자, 시간의 변화량은 V분의 L이 되겠죠. L분의 6V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의 가속도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기억 A가 L만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V분의 L이니까 3이다. 니은 B가 3L만큼 이동하는 동안의 평균 속도가 3V이다. 그렇다. 3V라는 것도 구했죠. 자, 가속도의 크기는 L분의 2V 제곱이 아니라 계산해보면 L분의 6V 제곱이 되겠죠. 이것은 틀렸으니까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등가속도 문제라고는 하지만 이 등가속도 공식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등가속도 공식의 세 가지 있죠. 그 공식을 쓰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랑 했었던 이 평균 속도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72번 문제. 자, 72번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천천히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직선도로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자동차 A와 B가 기준선 P와 Q를 각각 5V와 3V의 속력으로 동시에 통과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A는 기준선 P를 5V의 속력으로 통과를 할 때 시작을 잰 거고, B는 기준선 Q를 3V로 쟀을 때 준비 시작하고 잰 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A가 준비 시땅에서 쭉 왔을 때 이 A가 기준선 Q를 3V의 속력으로 통과할 때 이 B는 기준선 R을 어떤 속력으로 통과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P와 Q 사이의 거리는 L이라고 줬고 AB 사이의 가속도가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이 문제도 똑같이 준비 시땅을 잰 거기 때문에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한 이 운동, B가 Q에서 R까지 운동한 이 운동에 걸린 이 운동 시간이 서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총 얼만큼 운동을 했냐? 자, 시간을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를 보면 되겠죠. 자, 요 구간에서 양 끝값을 줬을 때는 쌤이 무조건 뭐가 나온다 했죠? 평균 속도가 나온다 했죠. 자, A는 기준선을 5V의 속도로 통과를 했고 Q를 기준선 3V의 속력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이 A의 기준선 P와 Q 구간까지의 평균 속도가 4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4V의 속력으로 거리 L을 통과했기 때문에 운동 시간이 4V분의 L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 A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이 가속도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바탕으로 가속도의 크기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A에서 속도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2V가 될 거고, 그 다음 얘가 지금 시간이잖아요. 자, 시간은 4V분의 L이 되겠어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L분의 8V의 제곱. 얘가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똑같이 어디서도 적용이 돼야 되냐면 B에서도 적용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여기 B를 선생님이 계산을 해볼게요. 자, B를 계산을 해본다면 자, 어떻게 우선 시간은 똑같이 4V분의 L이겠죠. 자, 4V분의 L. 그 다음에 속도 변화량 델타 V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L분의 8V 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B에서의 속도 변화량을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2V가 나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2V. 그럼 얘는 V의 속력으로 이 아이를 주파한 거예요. 이까지는 되겠죠. 자, 그럼 평균 속도를 계산해보면 2V라고 하는 평균 속도가 나옵니다. 자, 시간은 서로 같아요. 근데 속도의 비가 자, 여기로 가져올게요. 자, 이 두 아이는 현재 시간의 비는 같습니다. 자, 운동한 시간의 비가 1대 1로 같아요. 근데 지금 속력의 비 내지는 속도의 비가 4V분의 4, 여기는 평균 속도가 4V, 여기는 평균 속도의 비가 2V니까 2대 1이 되겠죠. 그러면 시간을 속력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를 곱해주면 뭐가 나옵니까? 얘네들이 간 거리가 나오겠죠. 거리의 비가 2대 1입니다. 자, 2에 해당하는 A가 거리 L만큼 갔기 때문에 이 B는 얼마만큼 가야 된다? L을 2로 나눈 것, 즉 2분의 1만큼 움직였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선지 풀어볼게요. 자, 두 자동차의 가속도의 크기를 계산하라고 했네요. 자, 두 자동차의 가속도의 크기는 72보이죠? 두 자동차의 가속도의 크기는 L분의 4V 제곱이다. 아니죠? 계산해주면 L분의 8V 제곱이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L분의 8V 제곱이었으니까. 얘가 아니라 L분의 8V 제곱이다. 기억은 틀렸고.
자,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4v2분의 L이다 구해놨습니다. 자, Q와 R 사이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2분의 1이겠죠? 4분의 어이구, 이게 아이패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갤럭시 탭을 그냥 쓸 걸 그랬어.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답은 2번 요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73번은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하고 74번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74번 문제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그 우리 교재에서 풀어줬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로 문제를 풀었었죠. 그죠? 역학적 에너지로 문제를 풀었는데,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좀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질량이 2kg인 물체 A를 높이가 4m인 지점에서 가만히 놨어요. 자, 그리고 잠시 후 질량이 3kg인 물체를 높이가 1m 지점에서 자유낙하시켜서 동시에 지점을 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A가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럼 A가 얼만큼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이 속도로 A를 이렇게 자유낙하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B도 동시에 떨어뜨려서 자유낙하 시켰더니 얘네들이 동시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까지는 이해가 가시겠죠? 자, 그러면 이 A가 움직인 이 거리를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H이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지금 얘는 똑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A도 T초 후에 떨어졌을 거고 B도 T초 후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A가 간 거리 자, 우선 B가 간 거리를 생각해 볼게요. 자, B가 간 거리인데 얘는 가만히 놓았기 때문에 초기 속도가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지변에 닿았을 때 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자,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얘가 움직인 거리가 1이 되겠죠. 자, 이 값이 지면에 닿았을 때 B 속도의 제곱값입니다. 0은 빼봐야 거기서 거기죠. EAS 공식 쓴 거예요. 2 곱하기 A 곱하기 간 거리는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의 제곱, 0의 제곱을 뺀 값이다. 요걸 쓴 겁니다. 자, 계산해주면 B에서 지면의 속도가 루트 2G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이때의 속도가 루트 2G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 있겠죠? T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평균적인 속도가 2분의 루트 2G다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쟤네들의 평균 속도가 2분의 루트 2G고 얘를 1m 갔기 때문에, 자, T초라고 하는 것은 계산해주면 2분의 루트 2G의 속도를 1m 갔으니까 루트 2G분의 2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 A도 루트 2G분의 2만큼 간 거예요. 루트 2G분의 2만큼 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A는 전체 값을 쌤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A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낙하를 시켰다라고 칩시다. 자, A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낙하를 시켰다라고 친다면 얘도 똑같이 하면 돼요. 얘도 처음에는 정지 상태였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4m가 됐다라는 거예요. 4m. 그 다음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이 g가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똑같이, 자, 2 곱하기, 자, 얘는 B를 방금 계산한 거고, 자, 여기서부터는 쌤이 A를 계산할 거예요. 자, 2 곱하기 G 곱하기 얘는 얼만큼 떨어져야 되냐면 4만큼을 떨어져야 됩니다. 자, 이게 VA의 제곱에서 0의 제곱을 뺀 거예요. 자, 이 지면에 닿았을 때 속도를 쌤이 지금 VA라고 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VA가 루트 8G, 즉 2 루트 2G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얘가 2 루트 2G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이까지는 선생님 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A를 선생님이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 A는 여기서부터 이까지만 여기서부터 이까지 떨어뜨리면 돼요. 오케이? 자, 지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얘가 또 어느 정도 쭉 떨어질 거야. 어느 정도 쭉 떨어질 거야. 속도가 G라는 이제 중력 가속도로 쭉 떨어져서 2루트 2G까지 갔어요. 2루트 2G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떨어지는데 총 몇 초 걸리냐면 T초가 걸렸는데 이 T초를 구했지. 그럼 우린 뭘 구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떨어지는데 총 몇 초가 걸릴까? 라는 것도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4m를 어떻게? 2루트 2G니까 평균 루트 2G의 속도로 주파해야 되겠어요. 이까지 됐나요? 그럼 얘가 지금 총 시간이겠지. 근데 T가
루트 2지분의 2란 말이야. 그럼 이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는데 루트 2지분의 4만큼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는데 루트 2지분의 2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해됐나요? 즉 이 말입니다. 자, A만 다시 그려볼게요. 자, A가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바닥에 떨어질 거야. 바닥에 떨어지는데 얘가 여기서부터 이 전체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루트 2지분의 4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지점에서 얘가 떨어지는 데는 루트 2지분의 2가 걸렸어요. 그럼 이 말은 얘도 정지 상태, 초기가 정지 상태겠죠? 자, 정지 상태에서 이까지 가는데도 루트 2지분의 2초가 걸렸다라는 뜻이에요. 쌤 말 이해하겠죠? 그 다음 이때 바닥 속도가 이때 속도가 2루트 2지고 이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때 속력을 모르니까 쌤이 이때 속력을 V라고 두자고요. 자, 그럼 얘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나중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처음 속도 0에다가 가속도 G죠. 걸린 시간 루트 2지분의 2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루트 G 되죠. 요렇게 루트 2 되죠. 그럼 루트 2G 돼요. 그럼 여기서의 속도가 루트 2G입니다. 루트 2G. 그럼 얘 평균 속도는 얼마 되죠? 2분의 루트 2G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얘를 몇 초 만에 가야 된다고요? 루트 2G분의 2초 만에 가야 되겠죠. 약분하면 1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1m라는 소리죠. 근데 총 몇 미터였어요? 4m였죠? 3m 되겠죠. 그래서 B를 넣는 순간 A의 높이는 3m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식이야. 3. 쌤이 여러 방식을 알아야 된다 했죠. 저번 시간에는 쌤이 이렇게 안 풀어줬는데, 자, 저번 시간에 푼 방식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한번 선생님이 더 풀어볼게요. 자, 우선 얘는 2kg과 3kg짜리를 선생님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얘는 각각의 최대 높이예요. 최대 높이. 그죠? 얘도 최대 높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A가 이 지점에서 갖는 A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하죠? mgh죠. mgh니까 8G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얘가 지면에 닿았을 때는 속도가 있겠죠. 2분의 1 곱하기 2, 그 다음에 VA의 제곱. 얘가 8G가 될 거니까 VA가 2루트 2G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면에서 얘의 속도가 2루트 2G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얘를 어디서도 계산할 수 있겠어요? B에서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B는 3GH니까 3G가 되겠죠. 자, 얘가 똑같이 2분의 1 VB에 제곱하면 3G 되니까 V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죠. 3. 그럼 VB는 루트 2G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얘는 루트 2G가 되겠죠. 자, 그럼 평균 속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양 끝값이 나왔으니까 평균 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여기랑 여기를 총 얼마의 평균 속도로 가죠? 둘 다 초기 속도가 정지죠. 얘도 V0가 0이고 얘도 V0가 0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A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A는 4m를 가는데 평균 속도가 루트 2G예요. 자, 얘는 1m를 가는데 평균 속도가 2분의 루트 2G가 되겠어요. 이까지는 됐나요? 그럼 B는 1m를 2분의 루트 2G만큼 가야 되니까 얘가 걸린 시간이 루트 2G분의 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쁘게 써보면 자, 얘는 루트 2G분의 2초가 걸려서 떨어졌겠구나 라는 것을 요거를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어요. 이까지는 아셨겠죠? 자, 그 다음 B는 떨어지는데 A는 떨어지는데 얼마 걸렸어요? 루트 2G분의 4만큼 걸렸어요. 자, 얘는 총 루트 2G분의 4초가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떨어졌어요. 쭉 떨어져서 요 순간에 있는 이 H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순간에 측정했더니 얘도 루트 2G분의 2초가 걸린 거죠. 즉 루트 2G분의 2초 만에 얘가 떨어져야 된다면 얘는 이만큼 몇 초 온 거예요? 루트 2G분의 2초 온 거죠. 여기까지는 알겠습니까? 그럼 이때 얘의 속도를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등가속도 공식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오면 자, 여기서의 속도를 모르니까 쌤이 V라고 둬볼게요.
자, V는 초기 속도가 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속도인 G 곱하기 얼마? 시간인 루트 2G분의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약분해서 계산해주면 요렇게 루트 G 되겠죠. 요렇게 루트 2 되니까 루트 2G 됩니다. 그럼 여기서의 속도가 루트 2G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다시 돌아와. 여기서부터 이까지 평균 속도가 2분의 루트 2G죠. 평균 속도가 2분의 루트 2G 미터 퍼 세컨드. 그러면 얘네들의 거리를 계산을 할 수 있겠어요. 거리 계산하면 1m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도 3m 남았다 해서 계산하면 답은 3m구나. 요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간단한 계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은 방금은 그 그냥 등가속도 문제로 푼 거는 2kg과 3kg이라는 의미를 쓰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같으면 2kg과 3kg 뭐 정지 상태 자유낙하를 시켰으니까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을 먼저 선생님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뭐 똑같아요. 그래서 2kg, 3kg 있는 걸 난 좀 이용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로 푸는 방식을 알고 있어야 시험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방식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쌤은 솔직히 말하면 75번보다는 74번이 더 어려웠어요. 근데 왜 74번이 상인지는 모르겠는데 75번이 왜 상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상인 이유는 또 알 거는 같아요. 왜냐면 좀 계산이 복잡하거든요. 자, 75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가 점 A를 10m/s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점 B의 정지에 있었던 B가 출발했어요. 자, B는 여기에 정지에 있었죠. 자, 여기 정지에 있던 애가 출발했습니다. 그럼 B의 초기 속도는 0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점 C에서 둘이 충돌을 했어요. 그럼 요까지 보고 우리가 뭘 알아내야 되겠죠? 우리가 계속한 거. A와 B가 충돌할 때까지 걸린 운동 시간이 서로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바로 유추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충돌 전 A의 속력은 B의 속력의 2배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B가 충돌 전에 V의 속력으로 운동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A는 이거의 2배의 속력인 2V/s의 속력으로 운동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점 A가 C까지 움직인 이 거리가 75m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우선 A가 정보가 많으니까 A를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자, A가 여기서부터 E까지 갈 때, 자, 초기 속도가 10m/s였고, 그 다음에 C에서의 속도가 2v/s였어요. 그럼 우리는 바로 이 아이의 뭘 계산할 수 있겠다? 평균 속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 구간에서 자, A의 평균 속도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겠죠? 자, 2v 더하기 10 얘를 얼마로 나눈 값? 2로 나눈 값이니까 v 더하기 5 m/s 얘가 이 아이의 평균 속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러면은 얼마?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은 75를 평균 속도로 나눈 값이 되겠죠. 자, 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뭐를 계산할 수 있다? 가속도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가속도. 자,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2v에서 10을 뺀 값입니다. 자, 얘를 v 플러스 5에 75로 나눈 값이죠. 75. 자, v 플러스 5. 얘는 2v 빼기 10. 얘가 가속도가 되겠어요. 자, 조금 문제 복잡한데 천천히 해볼게요. 자, B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왜 계속 지워질까? 자, B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셔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까지 간다. 이거 왜 지워져? 됐다.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이 구간 동안 얘의 평균 속도가 2분의 v m/s가 이 아이의 평균 속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걸린 시간이 v 플러스 5분의 75초예요. 오케이? 그러면 굳이 평균 속도를 안 해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75분의 v 플러스 5 곱하기 자, 얼마? 속도의 변화량 v 빼기 0입니다. 이 두 개가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두 지점에서 가속도 크기가 같아 있으니까. 자, 그럼 계산 정리를 하면 2v 빼기 10과 v가 같아야 되니까 v가 곧바로 10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V가 10이니까 여기 다 환산을 해서 넣으면 10, 여기는 20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V 자리에 10을 넣어주겠죠. V 자리에 10을 넣으면 15m/s. 그럼 여기가 15니까 계산해주면 5초 거는 거죠. 오케이? 그럼 걸린 총 시간이 5초가 되는 거예요. 이까지는 됐어요?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평균 속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속도가 얼마가 되겠죠? 5m/s가 되겠죠. 오케이? 얘를 몇 초간 간 거예요? 5초 갔네. 25m 간 거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거리가 25m예요. 그러면 더해서 75가 돼야 되니까 50m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 거리는 50m다. 이렇게. 굳이 등가속도 공식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시간, 평균 속도, 가속도의 개념만 이해한다면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가속도 공식으로 풀었을 것 같아서 쌤이 계속 등가속도 공식으로 안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는 거예요. 당연히 등가속도 공식을 써야 될 때는 쓰는 게 좋습니다. 자, 76번. 자,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에서 트럭 A가 기준선 P를 V0로 통과하는 순간 Q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출발을 할 거예요. 자, 여기 B는 이 기준선 Q에서 초기에 정지해 있어서 이렇게 동시에 출발을 할 겁니다. 자, A, B는 각각 PQ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속력이 같은 순간 스쳐 지나갈 건데, 자,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럼 B는 지금 속도가 점점 증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B가 가는 방향, 즉 이 문제는 거꾸로 푸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속도나 힘은 오른쪽이 양의 방향이었는데 이 문제는 왼쪽을 양의 방향으로 두고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A가 가는 방향인 오른쪽이 음의 방향이 되는 문제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속도가 같을 때 지나간다 했으니까 선생님이 V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준비 식당 해서 속도가 같아질 때 스쳐 지나가니까 A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운동한 시간, B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운동한 시간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서로 얼마큼 운동했냐? T초만큼 운동했다 라고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A는 이 A의 속력 V라고 하는 속력은 얼마?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가 음수입니다. 빼기 가속도를 쌤이 A라고 둘게요. 자, V는 V0 마이너스 AT다. 이렇게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B는 B의 낮은 속도는 초기 속도가 0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AT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V 자리에 AT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V0가 2AT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계산을 해주면 AT는 2분의 1 V0죠. 자, 우리는 A도 T도 V도 다 두 문자기 때문에 결국 V0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얘는 2분의 1 V0다. 두 개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두 개는 2분의 1 V0. 여기도 2분의 1 V0일 때 지난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바로 T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죠? 못 구하겠네요.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이 L 값을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뜻이냐 하면 A의 평균 속도, 즉 A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움직였을 때 평균 속도가 얼마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2분의 3 V0가 나온다라는 것을 미안합니다. 4분의 3이죠. 자, 4분의 3 V0의 평균 속도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4분의 3 V0의 평균 속도를 갖는다. 자, 얘는 계산을 하면 4분의 1 V0의 평균 속도를 갖겠죠. 자, 그럼 각각의 T초가 걸렸습니다. 자, T초, 즉 4분의 3 V0 곱하기 T 더하기 4분의 1 V0 곱하기 T. 자, 얘는 동류항이기 때문에 서로 V0T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V0가 T다 라는 걸 계산하면 A가 이동한 거리와 B가 이동한 거리를 합한 값입니다. 합하면 전체 총거리인 L이 나오겠죠. 그럼 T는 V0분의 L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까지는 됐나요? 자, T는 V0분의 L이겠구나. 자, 그럼 T가 V0분의 L이기 때문에 가속도인 A는 2분의 V0 곱하기 L분의 V0니까 이 L분의 V0의 제곱이다. 요렇게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총 가는데 요 걸린 시간을 구해야 됩니다. 자, t를 한번 썼으니까 t 프라임이 걸렸다라고 선생님이 도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 길이가 들어간 공식을 쓰면 되겠죠. 자, Q에서부터 P까지 가야 되니까 전체 L만큼 가야 돼요. 그럼 V0t. 자, V0t를 하려고 보니까 초기 속도가 0이에요. 그냥 바로 2분의 1 곱하기 A 가속도 2L분의 V의 제로의 제곱 곱하기 T'의 제곱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T'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L 곱하기 V0의 제곱분의 4L이 되니까 V0 제곱에 4L 제곱이 되겠죠. 계산해주면 T'는 V0분의 2L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주는 값은 V0분의 2L이니까 답은 4번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등가속도 공식 많이 안 썼어요. 마지막에 가서 요 공식, 요 EAS 공식을 EAS 공식이 아니라 S 공식으로 어이구 지워져 버렸네요. 자, 얘를 S 공식으로 마무리를 해준 것뿐이죠. S 공식 어떤 거 써준 거죠? 한번 써볼까요? S 공식은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여기서 V0가 0이기 때문에 날려서 얘만 바로 계산을 해준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자동차 A가 기준선 P를 통과하는 순간 자동차 B가 A와 같은 방향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Q를 통과를 했어요. 자, B는 기준선 R에서 정지했습니다. 자, 그럼 얘가 속도가 하다가 정지했으니까 여기서는 속도가 0m/s가 됐었겠죠. 자, B가 정지한 순간 후 1초 뒤에 R을 통과했어요. 자, 얘는 시간이 좀 달라요.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리가 76m, 24m라고 하는 건 전체 계산하면 100m입니다. 100m. 자, Q를 통과할 때의 속력은 또 나왔네? 이거 지우개로 지워지나? 안 지워지네? 이거 뭐 하면 나오는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자, 100m예요. 자, Q를 이거 왜 나와? 빨간 줄이? 선생님 항상 빨간 줄을 긋기가 싫은데? 난 긋기 싫은데? 100m. 왜 나오는 거야? 100을 안 쓰면 안 나오나? 자, 이렇게 둘게요. 자, 100m. 자, Q를 통과할 때 속력은 A가 B의 3분의 5배다라는 거예요. 자, 즉 B가 이 Q를, 자, A도 Q를 통과하겠죠. 자, 얘가 V의 속도로 통과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A는 3분의 5V의 속도로 통과를 한 건데 잘 생각해 보면, 자, A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했거든요. 즉 얘는 선생님이 지금 초록 색깔로 색칠한 이 구간 있죠. 이 100m 전 구간에서의 속력이 항상 3분의 5V로 일정한 거예요. 즉 이 구간을 들어왔을 때도 3분의 5V, 중간에도 3분의 5V, 나갈 때도 3분의 5V인 거죠. 즉 얘는 100m라고 하는 이 거리를 3분의 5V m/s로 주파를 한 거기 때문에 얘는 총 걸린 시간을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겠죠? 60입니까? 자, 60V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쌤 말까지는 알겠죠? 자, 그 다음 얘는 B는 생각을 해보면, 자, B는 여기에 평균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V m/s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2분의 V m/s를 총 24m로 주파했기 때문에, 자, 얘는 계산을 해주면 V분의 48초가 나와요. 자, 얘는 V분의 48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아이가 V분의 48초고 이 아이가 60분의 V초예요. 자, 얘가 여기에서 정지하고 1초 있다가 얘가 여기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 A가 걸린 총 시간 60V라고 하는 것은, 자, 밑에 쓸게요. 자, 여기 씁시다. 자, A가 걸린 총 시간 60V라고 하는 것은 V분의 48에서 얼만큼 뺀 거냐면 1만큼 뺀 값인 거죠. 더한 값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쌤 말 이해가죠? 오케이? 잠시만. V분의 60이죠? 미안. 지워져라. V분의 60. 그럼 계산하면 V분의 12가 1이기 때문에 V가 12m/s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계산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다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얘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깔끔하게 지워보게 되면 이제 여기가 12m/s였고
정지했다. 0m/s. 그럼 3분의 5배니까 20m/s고, 자 20m/s를 100m로 갔으니까 총 5초 걸렸다. 얘는 4초 걸렸네. 요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Q에서 B의 속력은 12m/s 차입니다. 자, B의 가속도의 크기, 자 얼마? 마이너스 12m/s 속도 변화량. 시간 변화량은 4초. 계산하면 마이너스 3m/s 제곱. 크기는 절대값이니까 니은도 참. 자, A가 P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우리 계산해서 5초라는 거 구해놨었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요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그래프에서 본 직선상의 물체 운동도 조금 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들이 은근히 이 79번 같은 문제, 즉 곡선에서의 운동이 나오면 헷갈려 하던데, 자 항상 곡선상의 운동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 직선상의 운동으로 바꿔 풀면 돼요. 그냥 직선상에 있는 운동으로 바꿔서 풀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얘는 변이를 잇는 이 각각의 이 구간을 전부 다 이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이어주냐? 요렇게 이어주고, 또 요렇게 이어주고, 또 요렇게 이어보면 직선이 나오죠. 다시, 자 좀 빨간 색깔로 튀게 그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직선,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직선, 또 얘와 얘를 이어주는 직선. 그럼 얘는 시간 t겠죠. 변이는 x겠죠. 그럼 t분의 x,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속력입니다. 속도겠죠. 자, 그럼 속도가 얘는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이 1m/s가 평균 속도. 그죠? 얘는 x 값의 증가량이 1, y 값의 증가량은 3. 그럼 평균 속도가 3m/s. 자, 또 요 직선은 x 값의 증가량은 1, y 값의 증가량은 5. 그럼 5m/s겠죠. 그럼 속도의 변화량은 2m/s입니다. 자, 몇 초 간격으로 쟀어요? 1초 간격으로 쟀죠? 그래서 2m/s의 제곱. 요렇게 그냥 가속도로 답을 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어렵게 뭐 계산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어렵게 계산하지 않고 평균 속도를 그래프 개념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됩니다. 라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80번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8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0초부터 5초까지 평균 속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평균 속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이렇게 이어준 직선을 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어주는 직선.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죠? x 값의 증가량이 5, y 값의 증가량은 5. 그럼 기울기가 1이네요. 즉 1m/s. 왜냐면 위치 시간 그래프겠죠. 아이고야, 위치 시간 그래프니까 1m/s가 이 아이의 기울기가 되겠다. 그러면 평균 속도의 크기는 10이 아니라 1m/s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 자, 2초일 때와 6초일 때 속도는 서로 같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속도는 방향을 고려한 값이죠. 자, 2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접선의 기울기가 양의 방향이에요, 음의 방향이에요? 자, 양의 방향이 되겠죠. 자, 6초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 방향이에요, 음의 방향입니다. 속력도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단 속력은 고사하고 속도는 애초에 방향이 다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가속도의 크기는 0.4m/s이다. 자, 쉽죠? 자,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5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 그럼 5일 때의 속력이 0m/s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자, 0초일 때 어떤 속력이 있을 거고 5초일 때 어떤 속력이 있는데, 5초일 때 속력이 5초일 때 속력이 0m/s예요. 그러면 0초일 때 이 속력이 얼마가 돼야 되는데, 자, 얘는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0초부터 5초까지 쭉 변하긴 하지만 결론 위치가 5m예요.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는데 5m 갔다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1m/s가 나왔다라는 뜻이겠죠. 이까지는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2m/s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야 1m/s라는 평균 속도가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가속도의 크기를 계산을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있죠. 왜냐면 속도 변화량은 마이너스 2m/s고 총 5초가 지났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0.4m/s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마지막 문제 82번까지 볼게요. 자, 그림은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위치, 자, 시간, 위치 그래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물체의 위치가 3초일 때 11m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속도가 0m/s가 되겠어요. 그럼 이 아이와 이 아이를 이룬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이 3이고 y값의 증가량이 9겠네요. 그럼 기울기는 이 아이의 평균 속력을 의미하니까 계산해주면 3m/s가 평균 속도예요. 그럼 여기서의 속도는 6m/s라는 거네요. 일단 니은은 해결했어요. 0초일 때 속력은 6m/s이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얘는 속도 변화가 마이너스 6m/s고 이게 총 몇 초에 일어났냐면 3초에 일어났으니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m/s 제곱. 얘가 가속도의 크기, 기억은 참이다. 자, 이 아이는 지금 2차 함수의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축대칭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3임, 여기가 3이면 여기도 3이어야 되겠죠? 축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6초 된다. 그래서 디귿이 참이다. 답은 5번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데 선생님 이 있습니다. 이게 왜 2차 함수죠? 2차 함수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이거 당연히 2차 함수긴 해요. 근데 뭐 그 말도 맞아요. 조금 고급 물리 쪽으로 가게 되면 얘가 아닐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아닐 수 있다고 칩시다. 자, 아닐 수 있다고 쳐요. 자, 그럼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물체의 위치가 2m인 지점에서 출발을 했어요. 자, 기준이 있겠죠? 0m인 지점. 여기를 쌤이 기준이라고 둬볼게요. 자, 기준에 2m인 지점에서 쭉 출발해서 얘가 몇 m인 지점까지 갔냐면 11m인 지점까지 쭉 갔어요. 오케이? 요게 3초까지 이까지 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얘가 t 빼기 3초가 걸려서 다시 돌아왔어. 그럼 이 말은 이 3초 이후에 측정을 자, 0초부터 측정을 해볼게요. 자, 0초부터 t초까지 얘 변위 델타 x 값이 얼마냐면 0이에요. 이까지는 알겠나요? 자, 얘의 변위가 0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얘는 2m에서 출발해서 10m 갔다가 다시 2m 찍고 돌아온 거거든요. 이까지는 알겠죠? 즉 0초부터 t초까지 이 아이의 변위가 0입니다. 변위가 0.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하죠? 속도를 어떻게 정의하죠? 시간분의 변위로 정의하죠. 그럼 이 말은 운동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0초부터 2까지의 속도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얘가 속도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운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럼 속도가 0이기 얘가 속도가 0이겠죠. 오케이? 그럼 물체의 변위가 0이라는 소리네요. 굳이? 요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 S 공식에서 항상 이 S를 거리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있는데 변이죠, 변이. 그럼 이 S 공식, 즉 변이의 변화량은 처음 속도는 6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6t가 되겠죠.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겠죠. 자, 2분의 1 가속도 곱하기 t의 아이고 이거 왜 이래 계속. 자, 가속도 곱하기 t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6t. 자, 6t. 그 다음에 가속도가 어떻게 되겠죠? 자, 이 아이의 가속도 계산해주면 2였죠? 그럼 약분해주면 얘는 거꾸로 마이너스의 가속도를 가져야 되겠어요. 즉, 마이너스 t 제곱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t가 0 또는 6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등가속도 문제에 해당하는 일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맞아보도록 할게요. 안녕.